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인데, 이제 뭐, 바빴다는 건 변명이겠죠. 어쨌거나, 이번에 새로운 챕터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제 딥러닝에 과연 지식을 가지는지에 대한 챕터인데, 첫 시작은 커절리티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마 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용어가 워낙 커절리티라고 딱 하나 캐치를 이제 인지를 하고 있어야 캐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시작점과도 같은 기본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꽤 그래도 혼란스러운 용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correlation does not imply causation이라는 말은 이제 통계학에서는 거의 첫 페이지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화를 보시면 이제 뭐 여기 핸드폰의 보급률과 암 발생률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잖아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핸드폰의 보급률이 핸드폰이 이제 암을 발생시킨다라는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는 이게 둘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이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도 핸드폰이 암을 발생시킨다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통계적 모델링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이런 거에 함정에 빠진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게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아직도 이제 올해 오럴 페이퍼, 그러니까 포지션 페이퍼긴 한데, 그 구술 발표를 이제 ICML이라는 아주 저명한 학술대에서 이렇게 해줄 정도로, 되게 아직도 유효한 말인 것 같아요. 이제 커절리티란 거 인과관계죠. 근데 이 커절리티랑 코릴레이션, 상관관계를 아직도 헷갈리는 일이 많다. 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페이퍼도 확률적 모델링만으로 이제 인과 추론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하다는 건지, 그리고 커절레이션, 그리고 뭐, 이 상관관계랑 인과관계를 서로 헷갈려 하는데, 그러니까 통계적 모델링만으로 상관관계 문제, 인과관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왜 가능하다는 거지? 라고 이제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강의에서 뭐 핵심으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우선은 컴파운더라는 용어를 좀 봅시다. 방금 이제 핸드폰 보급률과 암 발생률이 상관관계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인과관계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좀 경제적인 어떤 상황이랑 인과관계가 있죠. 경제적 이제 상황이 부유해질수록 핸드폰 보급률도 올라갈 거고 이제 어 조기 사망률이 이제 낮아질 테니까 암 발생률도 높아지겠죠. 근데 이런 상관관계, 인과관계가 없지만 상관관계가 있는 거를 이제 컨파운더라고 해요. 컨파운드가 이제 헷갈리게 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spurious correlation이라고도 말을 많이 하죠. 실제로 인과관계가 없는 상관관계다 해서. 그리고 counterfactual은 이런 컨파운더를 resolve 할 수 있는 이런 컨파운더를 이제 헷갈리지 않게끔 통계적 모델링을 이제 달성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데이터인데 문제는 방금과 같이 이 통계적 모델링만으로 핸드폰이 이제 암 발생률과 관련이 없다라는 걸 보이려면 핸드폰 보급률은 낮은데 암 발생률이 높다거나 아니면 암 발생률이 높은데 핸드폰 보급률은 낮다던가 하는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데이터는 현실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딜 가나 경제적 상황이 다 이제 올라감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다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암 발생률도 올라갈 거고 이제 핸드폰 보급률도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든 어딜 가든 그런 경제적 상황이 이제 뭐 경제적 상황이 아니라 이제 암 발생률은 높은데 핸드폰 보급률은 이제 올라가는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평행세 같이 이제 현실과 다른 어떤 가상의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카운터 팩추얼이라고 하거든요. 사실이 아닌 거. 그러면 사실 이거 모델링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자, 어떤 세타라는 이제 여러 이제 이제 요소들의 팩터들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이제 이게 다 커절리티입니다.
그런 어떤 아주 어려운 복잡한 파라미터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리얼 월드에서는 이게 다 이제 세 가지의 영향을 미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 보급률이 이제 단순히 경제적 상황만이 이제 유일한 커즐리티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뭐 공정 기법이 올라간다던가 이제 공학 기술이 올라간다던가 뭐 암 발생률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제 경제적 상황 또한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상상하는 이제 카운터 팩트를 하는 거는 이런 거죠. 어떤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핸드폰 보급률이랑 암 발생률이 관계가 없을 것이다 하는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가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통계적 모델링만으로 이걸 해결하려면. 근데 이 세 가지 요소는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니까 이 현실 파라미터가 여기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할 수 없단 말이죠. 뭐 현실적 파라미터 이걸 다 고려하려면 이거를 똑같이 만들어내야지 우리가 상상을 해서는 이걸 똑같이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다이어그램은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그려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카운터 팩처를 이제 상상을 할 때 어떤 아주 엄격한 그런 이제 통제 조건을 만들어서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상상하는 암 발생률과 이제 핸드폰 보급률이 실제로는 관계가 없다. 그런 통계적 모델링을 하고 싶으면 이 둘이 영향을 받는 이 이코노믹 스테이트, 경제적 상황은 실제 세계로부터 온 그런 요소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세계로부터 온 요소인데 얘는 이제 다만 그런 똑같은 영향을 다 받지만 다만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가정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죠. 얘네는 실제 세계의 그런 요소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상으로 데이터를 만들어냈다고 이게 전혀 실세계 어떤 그런 인과관계 요소와 전혀 연관이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코노믹 스테이트라는 실제로 존재하는 팩터에서 인과관계를 가져가니까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해내서 만든 데이터, 카운터 팩츄얼도 의미가 있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생성형 데이터를 생성해서 그걸로 학습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개념이 다 여기서 출발하죠. 이제 generated나 synthesized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모델링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봐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셋을 어떤 모델링을 할 때 이렇게 각 요소에 대해서 파라미터에 대해서 다 이제 함수를 이제 죄송합니다. 그 확률을 구하죠. 확률을 구하는데 이거를 분해를 하면 우리가 관측한 세계, 실세계랑 카운터 팩츄얼 어떤 생성해내는 이제 가정을 하는 데이터랑 그 둘이 shared하는 파라미터를 가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이제 실제로 카운터 팩츄얼 우리가 생성한 데이터든 생성하지 않은 데이터든 뭐 이거를 분해할 수도 있어요. 그 t를 이제 t 스타랑 t로 분해할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둘이 합쳐진 모습이죠. t 볼드로 그렇게 해서 만들 수도 있는데 자 이게 사실은 그렇게 절대 쉽지가 않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둘을 구분을 해야 돼요. 실제로 이렇게 단순한 모델링을 하는 상황이면 뭐 인과관계를 따지기도 쉬울 거고 파라미터를 따지기도 쉬울 거예요. 분해하기도 쉬울 거고 모델링하기도 쉬울 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사진 같은 데이터를 보면 개, 고양이 사진을 이제 흑백 사진으로 바꾸어도 똑같이 개나 고양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 이런 인과관계를 넣을 수 있겠죠. 이제 개나 고양이인 것과 이제 흑백 사진인 것과는 인과관계가 없다. 그러면 뭐 그거를 이제 실제 데이터에는 존재하지 않다면 이렇게 이미지너리로 카운터 팩츄얼 생성해서 넣을 수 있겠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개나 고양이는 흑백 사진이어도 개나 고양이가 맞으니까 이런 식으로 모델링 하기 쉬울 거예요. 문제는 실세계에서는 그렇게 동작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코노믹 스테이트란 것도 이 셀폰이나 캔서 인시던트라는 이 팩터가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요소가 개입을 할 수 있죠. 단순히 뭐 인과관계가 없는지 있는지 없는지 이게 뭐 상관관계가 이렇게 단순하게 나왔지만 실제로는 여기 사이에 엄청나게 무수하게 많은 팩터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단순하게 보면은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미지너리 데이터를 만드는 것도 똑같이 이걸 다 반영을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정확한 모델링을 해서 이런 통계적 모델링을 한다는 게 참 어렵겠죠.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라고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한다는 거는 오차가 없다는 걸 얘기하려면 통계적 모델링으로 오차가 없는 걸 달성한다는 거는 불가능해요, 사실. 100%라는 건 없죠. 100%라는 거는. 그 인피니트 그 무한하게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죠. 근데 통계적 모델링은 항상 이제 유효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확률 모델링이에요. 자, 봐봐요. 여기서도 어떤 데이터나 인과관계에 대해서 확률을 모델링 하잖아요. 확률을 모델링 하는 거는 실제 세계에 관측된 거랑 이제 카운터 팩츄얼, 우리가 가정한 거랑 어떤 쉐어드 되는 파라미터를 가정해서 이게 확률적으로 얼마나 되는지를 추측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호프닝 이니퀄리티 같은 아주 고전적인 머신러닝도 다 여기서 오는 거예요. 어떤 인디스트리뷰션, 우리가 학습한 데이터의 평균을 추정할 때 그게 실제 데이터의 평균과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의 오차가 입실론, 아주 작은 어떤 값보다 높을 확률. 그러니까 좀 우리가 통계적 모델링이 한 게 틀릴 확률을 측정을 하는데, 이 확률은,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적 모델링을 한 게 틀릴 확률은 이제 어떤 모델의 이제 복잡도나 그런 뭐 지금은 한물 같지만 그런 것 상수들과 해서 이것보다는 로어 바운드를 걸 수 있어서 우리가 통계적으로 복잡한 모델링을 쓰지 않는다면 이게 우리가 모델링을 한 게 틀릴 확률은 꽤 작다. 이거보다는 낮을 것이다. 뭐 이렇게 추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링을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확률을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릴 확률이 낮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커절리티를 모델링 통계적 다 이제 이런 커절리티를 모델링 한다는 거는 이 통계적으로 본다는 거는 100% 우리가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이 말이 아니라 엔간하면 맞는 인과관계를 모델링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어 바운드를 걸 때 그 최소한 이거보다는 이제 틀릴 확률이 낮다. 이거보다는 웬간하면 틀리지 않을 거다 하는 그 엔간하면이라는 기준을 점점 높여가는 거죠, 확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프로버빌리스틱 모델링이 커절 인퍼런스 하기에 충분하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충분하다. 그러니까 완전히 만족한다는 fully 이제 밑한다 그런 표현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커절리티가 결국에는 로버스티너스로 연결이 돼야지 커절리티를 완벽하게 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지란 것도 여기서 접근해야 돼요. 논리지가 정확하게 100% 저장돼 있냐 없냐, LLM이 뭐 학습을 하면서 이게 저장되냐, 100% 암기할 수 있냐, 100% 할루시네이션이 존재하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부터 결정적인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로버스트니스로 접근하고 프로버빌리스틱 로어 바운드로 접근해야지 있냐 되냐 안 되냐 1과 0, 1이냐 0이냐 이렇게 들어가면 사실은 뭐 이제 이거를 그런 개념을 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이 챕터를 이제 시작해서 이 커절리티라는 개념으로 들어가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뭐 다 익숙하게 알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근데 좀 이거를 명확히 해야 이제 다음 이 챕터를 진행할 수 있어서 먼저 짚고 들어갔어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댓글이나 메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